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지 복구비를 산출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4년이죠. 요번에 이제 1월 달에 그 고시가 됐거든요. 새롭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부과 기준은 얼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보면은 이제 2024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및 산지 복구비 부과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30일 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산 전용 일시 사용 허가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 그렇죠? 단위 면적당 금액은 이렇게 이제 됐죠. 산지별, 지역별 단위 면적당 산출 금액, 단위 면적 산출 금액 요거 있죠? 요거죠? 보던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죠 그대로. 거기다가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은 8,090원 요거죠. 똑같이. 이제 금액이 지난 시간하고 틀리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해마다 거의 10%씩 오르더라고요. 평균 10%씩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보존산지, 공유산지, 임험산지 이 산출 금액이 해마다 다르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024년 1월 30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1월 30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지난 시간 안 보셨다면 그거 보셔야 되겠죠?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과 기준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처를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모르니까 시행을 했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보증산지는 8,090원, 공용산지, 임음산지는 1,510원, 산 전용 제한지역이라든지 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좀 틀린데, 이제 정확하게는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개발하기 때, 그 토목이라든지 지자체에 가서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된다? 카드 납부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카드 납부도 된다. 이 얘기. 이건 납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되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쭉 가서 역시 이제 복구비가 나옵니다. 복구비가 나오는데 이건 언제 했습니까? 1월 4일 날 하셨네요. 1만 제곱미터당 복구비 산정규칙 금액 1월 4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죠.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10,000제곱미터니까 이제 경제화도에 따라서 나와 있죠. 그 7,900만원 맞죠? 경제화도 10대 미만일 때는 꽤 오릅니다. 많이 오르죠. 산 전용 허가, 산 전용 신고지, 광물 채굴지는 제외한다. 토서 채취, 매각지, 광물 채굴지 다르죠. 이게 훨씬 더 이거보다 많죠. 근데 이거는 단위 앞자리가 틀리잖아요. 앞자리가 틀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봤듯이 복구비 산정금액에다가 대상인 경우는 감리율을 곱한다. 추가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사도 10도 미만, 10도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7,900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7,900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6,000이었잖아요. 언제 겁니까? 2019년에 6,00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9년에 19년이었습니다. 2024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8,000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복구비가 오릅니다. 해마다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다. 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와 산지 복구비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요게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하고 산지 복구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게 정리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복구비하고 대체 살림자원 조성비 부가기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이 복구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구비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현금 납부할 때는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돌려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보증보험 처리하거든요. 그 2, 3%. 근데 2, 3% 보증보험 처리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완공되면 어떻게 된 거죠? 보험 처리한 거지 이걸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아까우면 현금 납부해야 돼요. 현금 납부하면 현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많은 걸까? 쉽진 않겠죠. 그래서 보증보험은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구비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660 현금부터 이상일 때는 없다는 거. 여러 가지 복구가 이렇게 없다는 거. 대체 살림 자원조정비도 없다는 그런 것도 앞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구비에 시잖아요. 복구비. 그래서 이런 거 복구비, 그죠? 복구비죠? 복구비였지. 대체 살림 자원 조원 그 조정비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00평 정도까지는 뭐 복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겠죠. 이렇게 대체 살림 자원 조정비하고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혼동하면 안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임야의 경우는 대체 살림 자원 조정비와 복구비가 있다.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씩 뜨니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지자체에 묻든지 아니면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비용이 나오면 복구비랑 보증보험 처리하고 대체살림 자원조정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증을 받고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지서가 옵니다. 그럼 고지서 받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미리미리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한 번쯤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그거 했죠. 대체살림 자원조정비 그 전에 농지의 보존 부담금과 대체살림 자원조정비는 충분히 영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전투자연구반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다 안다는 전제에서 하나의 이제 언어니까 안다는 전제에 진행하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에서 어느 정도의 뭐가 들어간다, 비용 뭐가 들어간다, 이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어떤 그 예산 같은 경우를 책정하거나 비용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